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지난 혈안 질의 때 제가 인사권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네, 사표 수리되진 않았지만 사표 냈고, 그리고 지난 1월 6일에 영진 의원 6인 선임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분명히 12월 확대 기관장 회의에서 인사권 신속하게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현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영화계에서 영진 의원 철회하라 촉구하는 성명서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는 이유 아닌가요? 본인들이라니까 한 사람 같은데 19개 단체에서. 영화 단체, 19개입니다. 19개 영화 단체에서 추천 인사를 올렸지만 한 명도 이 6인 중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뭐 그걸 꼭 이유로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그동안에 그 과정. 자, 그러면 중에 투명하게 좀 있어요. 밝혀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네. 추천 접수 현황이에요. 네네. 추천 접수 현황이고 여기서 6인이 됐는데, 자, 추천 단체 및 개별 영화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영화 관련 단체, 영화 관련 단체, 극장, 영화 관련 단체. 자, 영화 관련 단체라고 써놓으면요,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똑같죠. 추천 단체 또는 개별 영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영화 관련 단체로 써놨으면 아무런 추천 근거가 없다는 것과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인 연대도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추천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안 보내주세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 모르시나요? 인사권을 이게- 하시면서. 네, 이게 자천도 있고 타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걸 밝히면 되잖아요. 뚜렷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당당하시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고요.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명- 1차관님 왜 이거 안 밝히세요? 용호성 나는 차관님. 보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왜 이거 추천 단체 및 개별 영화인 전부 제가 다 볼 못 때는 밝힙니까? 아마 그 이해관계자들이 좀 빠진 것 같고. 이해관계자 당신입니다. 왜냐면요, 영화인 연대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도 냈고요. 네? 네,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 있으니까 19개 단체 다 배제하고 거기는 영화진흥위원 안 뽑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걸 증명하시라고요. 증명을 하는 건 왜냐하면 자, 2017년에 이준동 대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추천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촬영감독은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라고 추천단체 밝혔어요. 다 밝혔는데 왜 위인촌의 문체부 그거 장관 나중에 시절에만 못 밝혀드릴게요, 밝힙니까? 예, 밝혀달라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안 밝혔어요. 아니 그 저는 자료로 일단 밝혀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6인 추천된 분 보니까 영화계 주요 직능단체 19개 다 배제돼 있습니다. 그 19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배우조합, 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영상미디어교육협회, 독립영화협회, 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전부 다 빠졌어요. 여기서 추천한 사람 다 빠지고 영화관 관련자는 2이나 들어가 있고 심지어 회계법인 출신 인사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영발기금을 자의적으로 없애놓더니 영발기금 고갈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의 진흥을 위한 위원회에다가 회계사 집어넣어놨어요. 이거 자기 부정 아닙니까? 빨리 이 기금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 기금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법부터 시행령부터 없애버리더니 여기다 또 영화 6명밖에 안 되는 영화진흥위원회 자리에다가 회계사 갖다가 꼽았습니다. 정말 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임위원 6인 중에 독립영화, 영화제 지금 계속 장관님께서 영화제 걱정하지 말아라, 독립영화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6인 중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이해 안 하셔도 좋고요. 이거 왜 아니요, 그렇게 뽑았는지 제 말씀 증명해 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네, 증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 보조금 지급 자, 문제가 이해관계자들, 생겨요. 문체부 그래서 이해관계자인 회계사 들어가 있네요. 지금 따지면.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그 6인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영화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다 영화 아니, 관계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을 그분들이- 위한 민간기구인데 왜 영화인이 거기서 배제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인들입니다. 생긴. 그분들이
회계사가 영화인이에요? 회계사 한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돈 6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적습니까? 그게 궤변이죠. 생각 겨우 6명이 영화인을 대표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진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회계사가 영화인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난번 위원 영발기획 중에 없애놓고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 심사해서 돈 주고 자기가 그래서 감사도 하고 별별 이게 억압을 다 하셨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다른 그런- 독립영화 기관장 하거나 자체가 다른 독립영화 감독이라거나 다른 독립영화 제작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어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벌써부터 네. 블랙리스트 아직도 각성이 안 됐나 본데요. 지금은 오히려 계속 지금도 블랙리스팅 쓰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꾸 블랙리스트를 얘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독립영화관 얘기하면은 절대 그분들이 이해 그런 일은 당사자님 뭐니 없습니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 속기록에 남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 블랙리스트 회의인지 아닌지는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고요. 이 6인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사유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질문 남아서 요거 질문 제가 다음 질문에 이어서 시간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네, 네, 네. 그 정부조직법상의 문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아시죠? 문체부 장관의 역할을 정부조직법 36조죠.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민형배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잘안 들린가요? 가까이 돼가지고 예. 지난번에 12월 10일이었죠. 12.3 있고 난 다음에 정부 입장을 한번 발표를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정말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뭐 아니간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아니 그게 계엄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그런 윤석열 입장에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혼이 많이 나셨잖아요. 그건 정부의 입장으로 발표. 그러니까 정부 입장으로. 네, 네. 자, 그런데 왜 요즘은 이렇게 이 내란이고 정부가 정말 국민들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한 번도 안 하시죠? 원래 저는 사실은 정부 조직법상 대변인으로 돼 있어서 아마 특별한 경우에나 아이고 한 아이고 번씩 왜 했어요. 그러세요? 그동안에 그럼 그때는 왜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그때는 하셨고 지금 안 하시는 게 상황이 위중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더 위중하잖아요. 그때는 진압이 좀 된 상태고 왜 지금 그래서 제가 좀 하여튼 여쭐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 아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책임자 누굽니까? 현재 대행께서 하고 그러시죠. 네. 대변자는 정부 대변인 역할은 장관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때 한 달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국민들께서 궁금한 게 많고 논란이 많은데 왜 정부 입장이 없지?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걸 발표할 때는 신속하게 하시는데 왜 없지? 자, 우선요. 지금 대한민국 내란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속 내란이라고 중이죠. 아니 글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상황이 네.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까? 뭐 평온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윤석열 내란 수계 맞습니까? 아닙니까? 글쎄, 그건 뭐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국무위원이 정부 대변인이 그 판단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뭐 정부 입장에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정부 입장에서. 이게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대변인 입장으로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잖아요. 네. 내란 수계 맞죠? 내란 우두머리. 아니 지금 모든 이 형사 사법 체계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어제 본회의에서 보셨겠지만 다 내란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재판에서 결정을 해주겠죠. 아니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혐의도 부인하세요? 하시니까 아니 혐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또 그러면 의상을 제가 얘기하기 지금 국정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은 우선 국민들 안정시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시켜야 됩니까?
우선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부처에서 하는 이 이해관계자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저거 한번 봐보세요.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내란을 끝내는 겁니다. 내란 종식 맞죠? 빨리 안정이 돼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내란을 끝내야지 안정이 된다고요. 거꾸로 말씀하지 마시고. 네. 안정이 돼야 내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나야 안정이 된다. 저 봐보세요. 지금 저 자료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체포영장만 발부했는데도 환율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또 봐보세요. 지금요, 국민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 컷들을 봐보십시오. 오른쪽 컷 봐보시면 잡혀갔나? 좀 확대해보면 저게 다 드러나는데 누워서 잡혀갔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란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국민으로부터 빨리 격리시켜서 체포 구금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아니 거기만 끄덕끄덕 하실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요.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정부 입장 그리고 그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라고요. 국민들께. 정부 입장이어도 그렇고요. 또 지금 물론 현 상황이 이렇게는 돼 있지만 현재의 대통령 신분을 갖고 계신 거고. 아니 대통령 신분이 있냐 없냐 제가 그거 물은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 그러면 지금 네. 지금 그 내각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세요? 뭐 정부 생각은- 입장이 아니고 윤석열 뭐 입장인 거예요? 생각은 다르다고 봐야겠죠. 생각 다르시잖아요. 글쎄 무슨 생각- 다른 생각을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부탁을 하는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그런 정부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그런 해보시라고.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어려운 건 잘 아시잖아요. 내란범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한테 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란범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 정부는 나름대로 부처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정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범이 체포가 안 돼서 저러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금방 수치로도 다 확인이 되고. 아 왜 그걸 부인하려고 그러세요? 장관님?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들로부터 내란 속의 윤석열을 격리, 체포, 구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저는 헌재가 신속하게 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동의하시죠?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그건 뭐 헌재가 하겠죠. 아니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헌재가 하죠.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라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대변인 입장에서 헌재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냐 아니면 질질 끌면 좋겠냐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빨리 아니, 끝내는 건가요? 바람직한 네, 우리 그냥 정부의 지금 제가 지향이 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다 판사님들이고 알아서 정당한 판결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자 그러면요. 대통령 경호처가요.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막고 있어요. 위법으로 보이십니까? 합법으로 보이십니까? 글쎄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니 정부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정부 대변인 입장에서. 정부에서 보기에 지금 그런 행위가 위법하게 보이세요? 적법하게 보이세요? 그 판단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정부 대변인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보시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대변인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이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난번에 정말 개엄 옹호하는 거 하셨잖아요 어, 그때. 그건 뭐 옹호한 호소문이 아닙니다. 그건 옹호한 호소문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건 정말 아니 에게 전문을 호소한 읽어드려요. 거라고. 예. 거기 보면
야당에게 법치주의와 정치적 자제까지 요청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호소한 거죠. 정부 대변인이 야당에게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란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야당에게 자제를 요청했잖아요. 왜 내란 계속 하자는 거였어요, 그럼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드릴게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정부 대변인으로서 아낌없이 하시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혹은 정부 조직 중에 일부가 하고 있는 막는 것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대변인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국정이 좀 대변인 혼란스럽고. 역할을 하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이런 거다. 정부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 네, 제가 국무회의 때 의논을 해서 예. 정부 입장으로 발표할 일이 아, 생기면 국무회의에서 의논이 안 되면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아무 말 못 합니까? 그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대변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수는 없고요.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시다. 네. 정부 대변인이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활동을 하셨잖아요. 정부 대변인으로서. 네.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지금 상황 저 행태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대로 있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빨리 이 법의 집행에 따르라고 하시겠어요? 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겠어요? 지금은 저희들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하신다면 전혀 정부 대변인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니 하신다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시니까 가정으로 아니 소통이 안 되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하고 소통하면 안 되죠.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하고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연결이 안 되니까 별개로 그런- 놓고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정부 대변인으로서 또 대통령의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국무위원 대변인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관저에서 철조망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윤석열 대통령께 권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어요? 글쎄요. 아니 지금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내란을 인정하고 계엄을 인정하고 내란을 옹호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예, 지금 아니, 저의 어떤 그런 온 국민이 지금 입장을 지금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그때 국무회의 때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국회가 네.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임명을 안 했어요. 잘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건 대행이 결정을 하셔서 발표를 하신 거고 또 이미 발표한 다음의 상황으로는 그 문제를 갖고 이 국무위원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더 자, 안정적으로 가자. 그런 대한민국 있어요. 정부의 지금 국무위원들이 특히 대변인까지도 이렇게 입장이 없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정리된 정부 입장이 없으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돼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업을 그러니까 그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그거를?